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로 결합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합 프로젝트에서는 마법사가 발사하는 수많은 별을 피해서 풍뎅이가 하트를 먹으며 점수를 올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11차 시 학습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복제 기능을 직접 실습하는 것입니다. 복제를 활용하면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동시에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요. 게임이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에서도 풍부한 표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본 스프라이트와 복제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제본은 원본과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 스프라이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제본을 활용한 다양한 상호작용과 패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난수 개념을 이해하고 스크래치의 난수 생성 기능을 활용하는 연습입니다. 난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게임의 랜덤 요소를 추가하는 등 창의적 프로그램 설계에 매우 유용합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서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달려라 풍뎅이 프로젝트는 마법사가 쏘는 별들을 피해서 풍뎅이가 하트를 먹으며 점수를 올리는 게임입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은 프로젝트의 초기 화면,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 실행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현할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나중에 변수와 프로시저를 활용해서 구현하게 되므로 미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기능을 단계별로 이해하면 프로젝트 전체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프로그램 설계와 구현 과정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스프라이트와 무대 배경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설계됩니다. 먼저 주인공 풍뎅이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풍뎅이는 집안에서 출발해서 사용자가 방향키를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풍뎅이는 총 3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날아오는 별에 닿을 때마다 생명이 하나씩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마법사 스프라이트는 프로그램 시작 시 화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2초마다 손끝에서 별을 하나씩 생성합니다. 이 별들이 풍뎅이를 향해서 떨어지게 되므로 플레이어는 별을 피하면서 하트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풍뎅이 집과 별 스프라이트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풍뎅이 집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풍뎅이 집은 화면 왼쪽 하단에 위치하고요.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풍뎅이를 보호하는 안전지대 역할을 합니다. 날아오는 별이 집에 닿으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풍뎅이가 잠시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별 스프라이트입니다. 별은 마법사가 2초마다 생성하며 생성된 별은 무작위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별이 화면의 벽에 부딪히면 반대 방향으로 튕기고 계속 움직이고 풍뎅이 집에 닿으면 즉시 사라지도록 설정합니다. 즉, 풍뎅이 집과 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게임에서 풍뎅이가 전략적으로 피하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트 스프라이트와 무대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트 스프라이트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화면 내 무작위 위치에 나타납니다. 하트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풍뎅이가 닿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풍뎅이가 하트에 닿으면 점수가 10점 올라가고 하트는 사라집니다. 1초 뒤에는 하트가 다시 무작위 위치에 새로 생성되어서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대라는 프로그램 시작 시 배경음악을
반복 재생해서 게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점수를 0으로 초기화해서 게임을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즉, 하트와 무대는 게임 진행과 점수 관리, 그리고 몰입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사전 학습으로 복제와 난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프라이트 복제 기능과 난수 생성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법사가 수많은 별을 발사할 때 매번 새로운 별 스프라이트를 직접 만들지 않고 하나의 별을 계속 복제해서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별의 이동 방향이나 하트가 나타나는 위치는 매번 달라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난수 생성 기능입니다. 이처럼 복제와 난수 생성은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핵심 기능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복제는 자신과 동일한 개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스프라이트의 모습과 특성을 그대로 가진 새로운 개체가 생성됩니다. 단순히 모양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 색, 범짐과 같은 그래픽 효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복제를 만들면 복제도 동일한 크기로 생성됩니다. 스프라이트는 자신의 복제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복제된 스프라이트 행동은 원본과 별도로 지정한 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원본 스프라이트가 수행하는 행동과는 별개로 복제들은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모든 복제는 공통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복제 관련 블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록들은 스크래치 코드 탭의 제어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복제되었을 때 블록은 복제된 스프라이트가 등장하는 순간 실행되고 아래 연결된 동작은 복제된 개체만 수행하게 됩니다. 즉, 원본이 아니라 복제된 스프라이트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시작점 역할을 합니다. 다음, 나 자신 복제하기 블록을 실행하면 스프라이트가 스스로 새로운 복제본을 만들어냅니다. 게임에서 여러 개의 별, 총알, 아이템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록은 현재 복제된 스프라이트를 삭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별이 풍뎅이 집에 다 사라질 때처럼 필요 없는 복제본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블록을 활용하면 스프라이트를 효율적으로 복제하고 관리하며 동적이고 상호작용이 풍부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A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자신의 복제를 하나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원형 고양이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 복제하기 블록이 실행되면 새로운 고양이, 즉 복제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하나 생성됩니다. 복제된 고양이는 원본과는 다르게 앞쪽 방향으로 1초에 10만큼 계속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벽에 닿는 순간 즉시 사라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처리 기능이 복제된 스프라이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의 이벤트 기능은 원본 스프라이트뿐만 아니라 복제된 모든 개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라이트가 방향키 입력에 반응하도록 이벤트 블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제본도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림 B를 보면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뒤로 움직이도록 설정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정지한 원본 고양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복제된 고양이도 같은 이벤트를 받아서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이벤트 기능은 복제된 스프라이트에도 동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복제와 이벤트를 함께 사용할 때는 모든 복제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고려해서 스크립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림 B의 예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스프라이트가 원래 경로를 따라 계속 이동해야 하는데 방향키 이벤트까지 동일하게 받아서 원형 스프라이트와 함께 뒤로 움직여 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향키 이벤트를 직접 이벤트 블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림 C처럼 원형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 안에서 감지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림 C는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원형 스프라이트는 감지 블록을 통해서 입력을 확인하고 뒤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복제된 스프라이트는 이 감지 블록이 포함된 스크립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경로대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즉, 그림 C는 원형 스프라이트와 복제된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원하는 스프라이트만 특정 입력에 반응하도록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복제 기능은 복제되는 순간 원형 스프라이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즉, 복제 시점에 원형 스프라이트가 복제 모양, 크기, 그래픽 효과가 그대로 복제본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림 D는 이 특징을 활용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제본을 만드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크기를 바꾼 후 복제하면 크기가 변경된 복제본, 색깔 효과를 적용한 뒤 복제하면 색이 변한 복제본, 그리고 모양을 바꾼 상태에서 복제하면 다른 모양의 복제본,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복제본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임으로 추출된 수를 말합니다. 즉, 어떤 숫자가 나올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난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복권 추첨 번호 생성, 게임에서 무작위로 등장하는 적군, 예측하기 어려운 손님 유입이나 작업 흐름을 시뮬레이션 할 때인데,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난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컴퓨터는 사실 완벽한 무작위성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항상 정해진 계산 과정, 즉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난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할 때마다 같은 순서의 숫자가 반복해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적군이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등장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실행할 때 항상 동일한 순서로 생성되는 난수를 의사 난수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무작위 같지만 사실은 미리 정해진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까요? 컴퓨터는 계속 변하는 현재 시각 같은 값을 난수를 만들기 위한 씨앗 값으로 사용합니다. 씨앗 값이 달라지면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전혀 다른 난수 배열이 생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번 다른 난수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코드 탭의 연산 메뉴에서 일정 범위 안에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블록을 제공합니다. 이를 난수 생성 블록이라고 하는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난수 범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모두 정수로 입력하면 생성되는 난수도 정수가 됩니다. 반대로 최소값이나 최대값 중 하나라도 실수로 입력하면 생성되는 난수는 실수가 됩니다. 즉, 입력값의 유형에 따라서 난수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은 자료, 변수 블록을 활용해서 정수 난수와 실수 난수를 생성하는 예시 스크립트를 보여줍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복제 기능과 난수 생성 기능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달려라 풍뎅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고양이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
스프라이트 고르기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비틀은 풍뎅이, 위저드는 마법사, 스타는 별, 하트는 하트, 버튼 3은 풍뎅이 집으로 각각의 스프라이트 이름도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배경 고르기에서 라이트를 선택해서 무대 배경으로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변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풍뎅이가 하트를 먹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수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무대 변수로 점수를 생성합니다. 또한 풍뎅이의 남은 생명 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풍뎅이 스프라이트의 지역 변수로 남은 생명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와 생명을 각각 별도로 관리하면서 게임 진행 상황을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준비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무대는 배경음악으로 댄스 어라운드를 반복 재생합니다. 또한 풍뎅이는 별에 닿아 생명이 줄어들 때 에얼리언 크릭 1 소리를 재생하고 하트는 풍뎅이가 먹을 때 보잉 소리를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따라서 소리 고르기에서 무대와 스프라이트별로 필요한 소리를 선택해서 등록해줘야 합니다. 표에서는 이런 2번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소리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크립트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대 스크립트에서 무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변수 점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배경음악으로 댄스 어라운드를 반복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시작될 때 항상 점수가 초기화되고 배경음악이 반복 재생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풍뎅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풍뎅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야 할 일들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프로시저 초기 상태 설정하기를 호출해서 자신의 초기 상태를 세팅합니다. 그 다음 생명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즉 남은 생명 변수가 0이 될 때까지 프로시저 풍뎅이 운전하기와 프로시저 별에 닿으면 죽기를 반복 호출합니다. 즉 사용자가 누르는 방향키대로 풍뎅이가 움직이고 별에 닿으면 죽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참고로 풍뎅이가 별에 닿아 죽을 때마다 남은 생명 값이 1씩 감소합니다. 만약 풍뎅이의 생명이 모두 소진되면 모든 스프라이트와 무대의 행동이 멈춥니다. 왼쪽 그림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풍뎅이가 수행하는 전체 스크립트를 보여주고, 오른쪽 그림은 프로시저 초기 상태 설정하기와 풍뎅이 집에 놓기를 보여줍니다. 초기 상태 설정하기는 먼저 남은 생명을 3으로 초기화하고 이어서 풍뎅이 집에 놓기를 호출해서 풍뎅이를 집 안으로 배치합니다. 풍뎅이 집에 놓기 프로시저는 풍뎅이가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풍뎅이 집 안에서 시작 위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시저 풍뎅이 운전하기는 사용자가 누른 방향키를 감지해서 풍뎅이를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프로시저 별에 닿으면 죽기는 풍뎅이가 별에 닿았는지 감지한 뒤에 닿으면 음원 에얼리언 크릭 1을 재생합니다. 또한 남은 생명을 1로 감소시키고 풍뎅이 집에 넣기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풍뎅이를 다시 집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처럼 풍뎅이 스크립트는 초기화, 운전, 별에 닿으면 죽기라는 순차적 프로시저 호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의 핵심 동작인 움직임과 생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법사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법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먼저 프로시저 초기 상태 설정하기를 호출해서 자신의 초기 상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2초마다 별을 복제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마법사가 별 스프라이트를 복제해서 복제된 별의 행동은 별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에서 따로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왼쪽 그림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마법사가 수행하는
전체 스크립트를 보여주고 오른쪽 그림은 프로시저, 초기 상태 설정하기의 스크립트입니다. 초기 상태 설정하기 프로시저는 마법사의 모양을 위저드 C로 설정하고 크기를 30%로 축소합니다. 또한 마법사가 왼쪽 정면을 바라보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실행창의 오른쪽 위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초기 상태를 설정하면 마법사는 항상 같은 위치와 모양으로 등장하며 그 상태에서 2초마다 별을 복제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별 스크립트 작성입니다. 그림은 별의 스크립트로 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크기를 50%로 축소합니다. 또한 마법사의 손끝에 있도록 위치를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수행되는 마법사 행동 스크립트에서 마법사가 2초에 하나씩 별의 복제를 생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별 원형이 마법사 손끝의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복제되는 별도 마법사의 손끝에서 모습을 숨긴 채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제된 별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0도에서 359도 사이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따라서 복제된 별은 이동 중에 벽에 닿으면 튕기고 풍뎅이 집에 닿으면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하트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먼저 프로시저 초기 상태 설정하기를 호출해서 자신의 초기 상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프로시저 이무의 위치에 나타나서 풍뎅이가 머물 때까지 기다리기를 호출합니다. 이 프로시저가 완료되면 1초 동안 기다린 뒤에 다시 같은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즉 하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작위 위치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초기 상태 설정하기 프로시저에서는 하트의 모양을 하트 레드로 설정하고 모습을 숨긴 뒤에 크기를 30%로 축소합니다. 임의의 위치에 나타나 풍뎅이가 머물 때까지 기다리기라는 프로시저에서는 하트의 위치를 무작위로 결정하고 숨겨진 하트의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풍뎅이가 하트를 먹을 때까지 기다리며 풍뎅이가 하트를 먹으면 변수, 점수를 10만큼 증가시키고 음원 보잉을 재생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숨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게임 내에서 하트는 계속 무작위로 등장하고 풍뎅이가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인터랙티브한 아이템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뎅이집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풍뎅이 집은 자신의 모양을 버튼 3B로 설정하고 순서를 맨 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창의 왼쪽 하단 위치에 배치됩니다. 여기서 순서를 맨 뒤로 설정하는 이유는 풍뎅이가 집 안에 있을 때 풍뎅이 집이 풍뎅이를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풍뎅이 집은 항상 화면 배경처럼 뒤에 위치하게 되고 풍뎅이가 집 안에서 움직일 때도 캐릭터가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려라 풍뎅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먼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스프라이트와 무대를 소개했습니다. 각 스프라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무대 배경과 변수, 소리까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사전 학습으로 복제와 난수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복제를 통해 스프라이트를 반복 생성하고 난수를 활용해서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나 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형 스프라이트와 복제본의 행동 차이, 그리고 이벤트 처리와 감지 기능의 활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했고 풍뎅이, 마법사, 별, 하트, 그리고 풍뎅이 집 각각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며 풍뎅이가 움직이고 별에 닿으면 생명이 줄어드는 동작, 하트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동작 등 게임의 핵심 기능을 하나씩 구현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준비한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제, 난수, 프로시저 활용 등 오늘 학습한 핵심 개념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